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의 이태우입니다. 이렇게 한국과학난제 도전에 관련해서 제가 발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한국과학난제 도전 관련 관계자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이 세상에는 이제 많은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불치병과 난치병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난치병과 불치병들을 저희가 다 도전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제가 추구하고 있는 기초과학과 공학의 어떤 밸런스된 연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각장애 극복 신경보철용 인공감각 신경개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각신경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인공감각신경기술 그리고 난제 해결 세부 목표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바나 라운지에 가게 되면 좋은 공연을 보게 되고 또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도 하게 되고 또한 터치하고 그리고 느끼고 서로 감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과 반응은 우리의 건강한 삶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는 데는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감각과 반응은 우리의 삶의 질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과 반응은 이러한 전달 체계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감각 수용체가 자극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체성신경이 이제 신호를 전달받아서 척수와 뇌, 중추신경계로 넘어가서 실제로 운동신경으로 연결돼서 반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감각과 반응에 장애가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끔찍한 병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특히 감각 수용체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샤르코마르투스라든지 한상지, 한상통이라든지 이런 끔찍한 병들이 있고요. 또한 척수의 손상이 중추신경계에 존재를 하게 되고, 또한 운동신경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 루게릭병이라든지 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감각과 반응의 어떤 전달 체계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있게 되면 감각이라든지 운동에 마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슈퍼맨의 주인공 크리스토퍼 리브 영화배우는 말을 타는 도중에 낙마사고로 인해서 중추신경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의 삶에서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소실로 인해서 감각하지도 못하고 운동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일례가 존재합니다. 클로리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음악 그룹을 했던 멤버 중에 하나인 강원래라는 가수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중추신경에 손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어떠한 감각과 운동을 하지 못해서 이제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후각, 미각, 청각, 시각과 같은 그런 장애들이 있고요. 또한 고유 수용성 감각장애라든지 한상지, 항상통, 그리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같은 그런 감각장애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장애뿐만 아니라 저희가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통증이 없는 것도 고통입니다. 예, 이런 장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관절에 어떤 프랙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관절에 변형을 달고 살면서 좀 더 비참한 어떤 증상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 신경의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에 실제로 외부 정보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체 온도 조절이라든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반응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편을 넘어서 이제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감각 경도의 손상은 다음의 경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오감이 존재를 하게 되면 오감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 체성신경계가 이를 받아서 척수와 또 뇌의 시선과 감각 피질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 경로의 어떤 손상으로 인해서 그 감각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감각 장애가 일어났을 때의 증상은 감각 능력의 상실이라든지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의 마비라든지 관절의 변형이라든지 어떤 배뇨 장애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감각 기능의 손상은 주로 이런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신경의 손상은 자연적으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되면 사실상은 이제 불치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감각 기능의 상실의 원인은 노화나 유전, 감염, 합병증 및 사고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그 감각 장애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정확한 원인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생물학적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또한 그거 메커니즘을 연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감각 신경 손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애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기능의 손상 혹은 운동 기능의 손상을 이제 마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마비 환자는 해마다 4.6% 증가하고 있고요. 또 진료비는 해마다 14.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 손상이나 운동 기능의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비 환자들은 특별히 어떤 메커니즘이나 해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재활의학에 주로 의존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어떤 그 연구 방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접근하고 있는 연구 방법을 공학적 연구 방법과 그 기초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첫째로 어떤 감각이 소실했을 때, 예를 들어서 촉각이 손실됐을 때라고 한다면 우리가 촉각 센서를 저희가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서 손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각 센서를 저렇게 달아서 이게 과연 내가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촉각 센서는 뇌로 보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컴퓨팅 시스템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팅 신호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정보를 얻는다든지 혹은 다시 이런 기기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리플렉스 아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연구는 이제 감각 수용체에만 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이걸 보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감각 신경이라든지 어떤 그 감각 신경에 대해서 저희가 감각 신경에 대한 통로를 저희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각 신경 손상 극복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불가능하고요. 또한 이 컴퓨팅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합니다. 우리 인체는 이제 수십 미리에서 수백 미리볼트의 아주 약한 볼테지로 구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와 같은 이런 에너지가 적게 소모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없고요. 또한 그 바이오닉 프로세시스 의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그 인체에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바이오닉 림브 의수가
촉각 센서를 통해서 촉각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고 다시 이런 의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역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수에서 발생되어 있는 촉각은 체성신경계와 중추신경계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제 생물학적 접근 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로 어떤 식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냐면 어떤 촉각의 손가락이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이 존재를 한다면 이제 촉각을 1번에 둔다든지 2번에 둔다든지 해서 신호를 이제 중추신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지만 뇌를 통해서 저희가 EEG라든지 ECOG라든지 이런 시그널을 통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그 신경 다발에 의해서만 그 감각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경 한 가닥 한 가닥에 대한 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체성신경, 척수, 뇌, 운동신경으로 가는 이런 신경 메커니즘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그 뇌로 간 신호들이 실제로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조차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존의 이제 기초과학적인 생물학적인 혹은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공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좀 더 시스테마틱하게 연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에 대한 치료의 개념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인공신경의 개념을 저희가 2018년도에 저희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공신경은 기존의 생물학적 신경과 같은 작동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공적인 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물학에서 나오는 액션 포텐셜이라든지 프리퀀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파라미터들과 가장 흡사하게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신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저희가 니케네스 리셉터 그 수용체, 자극 수용체에서부터 체성신경계, 척수 그리고 운동신경계로 가는 여러 가지의 어떤 신경 부위마다 저희가 선택적으로 대체를 해서 시스테매틱하게 어떤 부위에서 어떤 신호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가 가능하고 혹시나 그 부위에 손상이 되었을 때 저희가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은 이제 생체 내에서의 생체 감각신경, 중추신경, 운동신경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제공하는 감각신경, 중추신경, 운동신경으로 대체하게 된다면 실제로 신경장애의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 손상의 근본 메커니즘과 치료법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생체 메커니즘과 같은 원리로 동작하는 인공신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공적으로 어떤 장치를 만든다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에너지로 소모되는 그런 생체 모사 인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에 인공신경의 어떤 개념을 처음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생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각 부분을 저희가 유기 소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각 부분을 다 모사를 한 다음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프레셔 센서가 있다고 한다면 프레셔를 받아들이는 촉각 수용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프레스 센서를 통해서 저희가 대체를 하게 되고요. 또한 그 뉴런이 있다고 한다면 뉴런에서 뉴런과 같은 그런 액션 포텐셜을 나타낼 프로바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너브 파이버를 저희가 링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시냅스를 저희가 인공 시냅스를 통해 가지고 트랜지스터 형태로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플렉시블하고 스트레치블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동물의 피부에 저희가 인간의 편안한 형태로 부착해서 저희가 이것을 모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생체 신경을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대로 모방한 형태가 되고요. 신호들이 그 나오는 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그대로 모방이 되고 있고요. 이 재료가 유기 소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장차 바이오 컴패터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유연하고 스트레치블하게 할 수 있어서 인간의 가장 편안한 형태로 붙인다든지 혹은 향후에는 임플란트블까지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체 모방형 인공 감각 기술은 저희 연구실에서 처음 제시한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신경을 쓰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촉각 센서를 달아서 그것을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저희 인공신경을 어떤 생체의 복잡한 어떤 신경의 어떤 연결고리를 모방해서 이런 인공신경의 어떤 네트워크를 저희가 구성을 하고요. 이 네트워크는 지금 슬라이드로서는 복잡해 보이지만 어떤 생체의 어떤 복잡한 어떤 네트워크에 비해서는 굉장히 단순화된 구조가 되겠고요. 또한 기존의 어떤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시모스 소자에 비하면 훨씬 더 단순화된 소자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자를 쓰게 됐을 때 기존에 단순히 촉각 센서만 써서 어떤 점자 브레일을 인식을 하게 됐을 때보다 이런 이제 인공 촉각 신경을 쓰게 됐을 때 점자 인식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보다 낮은 에너지 컨섬션으로 훨씬 더 낮은 회로 복잡도를 가지고 인식률을 2배 이상 증가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런 그 감각신경 생체 모사 회로를 저희가 만들게 되면 이 디바이스를 어떤 곤충이라든지 동물의 어떤 움직이지 않는 그런 다리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이 바퀴벌레 다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바퀴벌레 다리를 저희가 이제 떼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런 인공신경 소자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레셔를 주게 되고 프레셔를 줌에 따라서 이 다리가 원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프레셔에 따라서 움직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이는 힘을 저희가 프레셔 게이지, 폴스 게이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관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 감각 신경이 운동 신경과 잘 리플렉스 아크를 이루면서 잘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최초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이 바퀴벌레의 어떤 피부에 이렇게 저희가 컨포멀하게 컨택을 해서 이렇게 굉장히 편안한 형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곤충에만 그치고 있지만 현재는 저희가 G 단계에서 실험을 하고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얻고 있고요. 또한 향후에는 이제 전 임상 단계까지 연구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인공 운동신경을 저희가 개발을 했는데요. 이런 운동신경이 어떤 손상을 받았을 때 이것을 저희가 빛을 자극하면서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빛 감음형 운동신경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이것은 향후에 어떤 손이나 발 등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의수라든지 의족을 제공해 주는데 저희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난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생체 감각신경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된다면 이 생체 감각신경과 아주 유사한 형태로 구조나 기능적으로 퍼포먼스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작동할 수 있는 인공 감각 신경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감각 수용체가 있고 그다음에 체성 신경계가 존재를 하는데 감각 신경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감각 수용체를 어떤 센서와 그리고 이런 그 감각 신경을 연결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감각의 어떤 경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각 수용체, 감각 신경, 척수, 뇌의 시상, 뇌의 감각 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 기능의 어떤 장애의 난제 극복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제시하는 방향은 세 가지 부류로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제공하는 이제 인공신경이 하나의 중요한 해결책이 되어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신경 사이의 어떤 연결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경생물학을 하시는 분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수적이고요. 생체 내에서 신경 신호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뇌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서 다시 운동신경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공신경을 보다도 어떤 생체와 유사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공학적으로 우리가 인공신경을 만들 때에도 재료도 좀 더 바이오 컴패티블하게 신경을 써야 하고요. 이런 생체 신경과 인공신경을 연결하는 것은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인공신경을 처음으로 제안한 이후에 저희 연구그룹에서 생체 신경과 인공신경의 연결을 하기 위한 어떤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인공신경을 통해서 어떤 생체신경을 연결해서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그 어떤 반응의 패턴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패턴을 잘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체 신호를 가지고 저희가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내각의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생체 신경과 인공신경의 어떤 상호 연결의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학과 신경 생물학 그리고 계산 내각이 잘 어우러져서 인공신경 기술을 개발해서 어떤 인공 감각신경의 어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공학적으로는 인공신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인공신경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다시 신경생물학의 학자에게 저희가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신경생물학자들은 이런 신경 기록들을 다시 패턴을 잘 분석을 해서 이 계산 내각 하시는 분들께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내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을 잘 분석해서 인공신경과 생체신경의 어떤 상호 연결고리를 잘 해석해서 좋은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결고리 안에서 신경보철용 인공감각신경 기술이 잘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의 어떤 세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학적으로 인공신경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렉스블하고 신축성이 있는 그런 유기물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이 유기물이 향후에는 신체에 삽입 혹은 부착이 용이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의 어떤 단위소다도 만들어야 되지만 어레이 수준의 어떤 제작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한 공학적으로 이런 인공신경이 가장 선두에 서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위급한 어떤 상황에서의 트리트먼트에 저희가 이 기술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어떤 운동하시는 분이나 혹은 갑자기 어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어떤 중요한 신경이 손상됐다고 하게 되면 이 응급 환자가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갔을 때 과연 이 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환자보다 훨씬 더 생명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아마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자의 어떤 그 손상된 신경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퇴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굉장히 응급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인공신경이 이런 손상된 신경을 대체해 가지고 우회로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인공신경을 통해서 어떤 뇌에 갔던 어떤 정보들이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중추신경계로의 어떤 신호 전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신경생물학의 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뇌로 전달된 것이 어떻게 해석돼서 이게 행동으로 나오는지 그 인지행동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뇌에서 발생되어 있던 여러 가지 신호를 저희가 계산 내각을 통해 가지고 정보 전달 패턴을 모델링을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런 인공신경과 어떤 생체신경의 어떤 연결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아가서는 어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감각 종류별, 개체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신경화 활동을 인경신경망이 어떤 학습하는 모델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융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학과 신경과학 그리고 중간에 계산 나각을 통한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경 보채를 위한 인공 감각신경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각 장애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년간에 저희가 목표로 하는 그런 계획은 이 슬라이드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래서 유기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유기물은 신축성이 있고 생체에 적합한 그런 재료를 가져야 되고요. 또한 이런 소자를 만들었을 때 구심과 원심 양방향으로 전달이 가능한 그런 인공 감각신경을 개발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인공신경을 생체신경과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손상된 신경을 대체하는 어떤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인공신경을 개발할 수 있고요. 또한 손상된 감각신경을 대체하는 어떤 인공 감각신경을 저희가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생체신경 작용 기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생물학이나 이제 계산 내각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4.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떤 연구가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수와 의족을 생체에 연결하는 거를 저희가 시도해 주면 실제로 의수와 의족이 기존에 컴퓨터로 갔는데 컴퓨터로 가지 않고 실제로 뇌로 가는 거를 저희가 시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난치병, 감각신경 손상에 의한 난치병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어떤 파급 효과가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런 인공신경이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하던 그런 연구 방법에 이런 이제 공학적인 방법이 더해져 가지고 기존의 연구의 어떤 가속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난제를 굉장히 가속화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좋은 학문적인 툴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각각의 신경에 대해서 개별 어드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신경과 어떤 신경을 연결했을 때 어떤 신경 정보 전달의 기작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신호의 연합 기전에 관련해서 지식을 축적해서 저희가 이런 감각신경의 손상뿐만 아니라
모든 신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베이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주제가 감각신경의 손상인데 이런 연구가 되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같은 신경입니다. 따라서 운동신경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끔찍한 병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루게릭이라든지 파킨슨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에도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